안녕하세요. 호스피스 코리아 인생 책방지기 나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의 마지막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들, 상처로 남지 않을 죽음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글을 쓰신 분은 완화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서윤희 님이십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을 맡으며 자연스럽게 재가암 환자와 호스피스 간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가족 모두가 뜯어말린 3교대 호스피스 병동 일을 8년째 해오고 계시며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시다 하는 서 간호사님은 나름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완화의료 병동에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고 계시다 하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서윤희님의 슬퍼할 수 없는 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듦을 느끼는 순간은 비단 흰머리가 늘어나고 못 보던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을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부고를 받았을 때 나도 이젠 나이를 먹는구나 라며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이 50을 넘기다 보니 친구 부모님의 부음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덜어는 또래 친구의 안타까운 부음도 전해 듣습니다. 그때마다 죽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한 후배의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후배가 몸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후배의 어머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가끔씩 응급 상황이 생기기는 했지만 약물로 조절하면서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는 파킨슨병 말기 증상을 보이며 집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생활했기에 아들, 딸이 급할 때마다 번갈아 내려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딸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을 10년 이상을 알아온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명료한 짧은 순간마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나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라며 중심 정맥관까지 스스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하고 경구약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제공해야 할 주사제가 몇 시간 간격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하기 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어머니는 연명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시술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이 완강할수록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수록 후배인 딸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자니 아직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자식들의 뜻대로 하자니 어머니의 고통이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상의 끝에 호스피스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후배는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배는 호스피스 코디네이터입니다.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매일 면담과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스피스의 필요성과 호스피스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지요. 후배는 임종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호스피스를 선택한 환자와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녀는 누구보다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어머니를 호스피스로 모시기로 한 결정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후배의 어머니는 완화의료에 동의하면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진정수면 중에도 간간히 눈을 떠서 후배를 알아보기도 하고 예쁜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달간의 입안 생활을 끝으로 마침내 당신이 원하던 고통 없는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나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임종간호는 힘듭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지만 느닷없이 다가오는 이별과 이별 후에 밀물처럼 밀려드는 여러 모양의 감정들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는 밤, 새벽이 밝아오면서 병동은 조용해졌지만 기진맥진한 나는 후배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곧장 조문을 가질 못했습니다. 다시 밤근무를 들어와야 하는 스케줄이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고여있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꺽꺽거리며 힘들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듯이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후배를 보니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나셨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 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 싶으면서도 달리 할 말이 없어. 고생했어. 그동안 너무 애썼어. 어머니가 네 마음 다 알고 가셨을 거야. 라고 후배를 위로하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는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가 중에는 슬픔도 사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껏 슬퍼해야 마음껏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비워낸 정화된 가슴이라야 사랑이라는 싹이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호스피스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아직도 나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다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가 사랑임을 아는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을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스피스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글이네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은 막연하고 또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랑과 따스함으로 채워나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 생의 마지막에서 후회 없이 상처 없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